이석증과 스트레스가 과연 관련이 있을까 하는 논문을 찾다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6,000명 넘었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시청자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경과와 관련 질환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하며 이석기관에 있는 이석이 떨어져서 그 옆에 위치한 3개의 방골이관에 들어가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난 뒤에 가장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 이석증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저도 관심이 있어 이석증이 호전된 환자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또는 불안 증상과 연관성에 대해 체크를 해보니 자주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검사지는 최근 저에게 이석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분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검사지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알려진 이석증의 뚜렷한 원인에는 머리의 충격인 외상, 장시간 누워있는 자세, 기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 갑상선 질환과 같은 질환과 이석증이 관련이 조금 있을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석증은 원인을 모르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증과 스트레스가 과연 관련이 있을까 하는 논문을 찾다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석증이 과연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논문을 보면 불안장애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과연 이석증이 얼마나 잘 생길까 그리고 잘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에 더 잘 생길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석증이 불안장애가 있는 그룹에서 2.52배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가 있으면서 성별이 여성이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유연성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석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불안장애 혹은 우울증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석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 이석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우울증, 불안장애가 더욱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석증이 있는 군에서 17.4%, 없는 군에서는 4.1%가 있었고 불안장애는 이석증이 있는 군에서는 15.2%, 없는 군에서는 2.7%로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를 보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이석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이석증이 발생한 환자분에서 이러한 불안과 우울증 질환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석이 떨어져 잘못된 자리에 가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의 기전을 볼 때 스트레스, 불안, 이석증은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이석증을 일으킬까요? 첫째, 불안할 때 발생하는 전정기관의 기능 저하가 이석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 기안에 위치한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비정상적인 예민성과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석증이 잘 발생하고 또한 이석증이 잘 발생하고 난 뒤에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발생한 이석증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불안 증상과 동반된 우리 몸의 염증 작용이 이석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이는 신경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신경계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이석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할 때 발생하는 신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을 때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은 결국 이석이 발생하는 기 부분에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이석에 영향을 줘서 이석이 떨어져 이석증이라는 병이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이석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는 스트레스와 이색증은 큰 관련이 없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지럼증 병은 매너리의 병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즉,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은 이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꼭 이를 없애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있는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해보면 대략 3분의 1 환자분은 불안 증상과 관련된 신경성 어지럼증이 있고 3분의 1 환자분은 이미 존재하는 불안 증상과 함께 기에 발생하는 어지럼증 관련 병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기에 발생하는 어지럼증 때문에 불안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스트레스, 불안 증상은 우리 몸에 이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색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꼭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같이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운동과 명상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어지러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점 하나는 평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성증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고 난 뒤에도 계속적인 어지럼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성증이 치료되고 난 뒤에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전전신경계의 예민성과 감위성이 남아있어서 어지럼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이 바로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환자분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하다는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다음 영상은 바로 이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채널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힘드신 분들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